어둠이 깔린 완도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 바람은 차갑게 불었고 정류장 옆 나무는 삭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로에는 오래된 전조등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길 가장자리에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새벽의 고요를 깨는 것은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을 발견한 한 낯선 행인의 비명.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며 이를 뺑소니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이 추정을 뒤엎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303%,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시라민 검출. 시체는 뺑소니와는 거리가 멀었다. 김신혜는 이복 동생과 함께 조용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발견된 지 단 이틀 만에 경찰의 주요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그녀는 아버지 명의로 여러 건의 생명보험을 들어둔 상태였고 경찰은 이를 범행 동기로 지목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서로 끌려가던 그 순간에도 믿고 있었다. 내가 무죄임을 밝힐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단 말인가? 억울함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운데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첫 번째 경찰서 문을 통과한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거 봐라. 너 이복 동생도 다 안다. 그냥 내가 한 거 맞지? 경찰의 압박 수사는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머리를 내리치고 뺨을 때리고 손을 억지로 눌러 지장을 찢게 했다. 신혜는 자백했다. 고문처럼 지속되는 조사 끝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수사 자료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보였다. 고모부는 성추행을 이유로 김신혜가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김신혜는 2심과 3심에서 각각 항소와 상고를 진행했다. 의심 재판에서도 1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그녀의 자백과 고모부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여겨졌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일부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고모부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의 진술은 사건 발생 직후 여러 차례 변동되었고 김신혜와의 개인적인 갈등이 동기를 왜곡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경찰은 고모부의 말을 토대로 그녀가 아버지의 죽음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사고로 위장했다고 결론지었지만 이 주장은 점차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작은 구멍 하나로 인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보험금. 하지만 그녀는 2년이 지나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고 대부분은 이미 해약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재판부의 주의를 끌었다. 무엇보다 부검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피해자의 위 속에서는 약물이 다량 복용된 흔적이 없었다. 재심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박준영 변호사는 김신혜를 변호하기 위해 법률적,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는 경찰의 위법 수사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며 증거 압수 과정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 그녀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도소 내 김신혜의 일지를 포함한 심리 분석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히 김신혜와 같은 사례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례를 찾아내어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히 항변했다. 경찰의 위법 수사, 허위 진술 조작, 그리고 강압적 자백. 이 모든 요소가 하나씩 밝혀지며 김신혜의 억울함이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삼례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이 있다. 삼례 사건에서는 청소년 3명이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춘재 사건에서는 윤성여 씨가 허위 자백으로 20년간 복역한 후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들은 강압수사가 개인의 삶에 끼친 파괴적 영향을 보여준다. 김신혜 사건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2025년 1월 6일 그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이 판결은 단지 김신혜 씨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사건입니다. 김신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청춘은 돌이킬 수 없었다. 감옥에서 흘린 시간 속에서 그녀는 무엇을 잃고 또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자유를 얻은 이후 그녀는 한때 익숙했던 세상 속에서
낯설음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가족들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조차 어색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그녀를 더 위축되게 만들었다. 한밤중 꿈속에서는 여전히 감옥의 좁은 벽과 차가운 쇠창살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 기록할 거야.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희망으로 가득 찬 또 다른 시작이었다. 김신혜는 말했다.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법원을 떠나는 그 순간 그녀는 9069일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